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베데스다 메디칼 센터의 이민철입니다. 저 베데스다 메디칼 센터는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고요. 저는 이제 발표를 끝나고 이제 이번 주 중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제가 작년에 말에 이제 회사를 퇴직을 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정보반 관리자로서 또한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어떤 10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에 괴로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크 보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문제를 고민하다 찾아낸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주제는 기본적으로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802.1x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802.1x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차세대 정보 보안 그리고 접근 통제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눌 주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트워크나 정보 보안 측면에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BYOD에 대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APT에 대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네트워크 접근 통제에 대한 고민입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가장 큰 고민은 IP 주소 관리였습니다. IP 주소 관리는 IT에 있어서 가장 기초를 가장 밑바닥에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 않기도 그렇고 제대로 하자니 만만치 않은 업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도 도입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은 결론이 802.1x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현장에서 한번 손을 들어줘 보십시오. IP 주소 관리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IP 주소를 정말 관리 잘하고 있다. 만족한다. 거의 손 드신 분이 없네요. 전에 조사했을 때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70%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만족하고 싶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을 바꿔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의 네트워크에서, 여러분의 조직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단말기를 거의 100% 어떤 사용자가 어떤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다. 없을 겁니다, 거의. 가트너의 조사 결과에서도 약 80%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절대 파악이 불가능한 걸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전통적인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 구성입니다. 백본 스위치가 있고 액세스 스위치가 있고 AP가 있고 좀 무선 네트워크가 큰 경우에는 WAC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VLAN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선과 무선이 다르게 분리되는데요. 유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 위치, 건물 또는 건물의 층 이런 것을 기준으로 VLAN이 나눠지고요. 무선 같은 경우에는 SSID를 기반으로 VLAN이 할당이 됩니다. SSID 하나에 직원용 또는 게스트용 해서 VLAN이 할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갖는 특별한 의문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유무선 네트워크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강조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IP 주소 할당 같은 경우에는 유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태틱으로 할당이 됩니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DHCP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선은 대부분 DHCP를 사용합니다. 사용 목적은 대부분 내부 업무를 위해서 유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요.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인터넷 업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업무 처리, 그다음에 방문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인증 절차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다면 인증이 되지만 도입이 안 돼 있다면 인증 없이 그냥 바이패스 됩니다. IP와 맥 어드레스만 일치만 시켜주면은요. 그렇지만 무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관 WPA2나 인증을 통해서 인증 후에 네트워크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 사상은 제가 주관적인 건데요. IP 추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유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추적을 해야 됩니다. 유선 단말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무선 같은 경우에는 미인과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정책도 유무선 네트워크에 따라서 별도로 구축이 됩니다. 이건 연결 과정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 공통적인 거는 스태틱 VLAN이 할당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선 네트워크는 IP 주소를 할당을 하고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은 4개 나갈 통해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헬스 체크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네트워크 접근이 허용되는데, 무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사용자 인증을 먼저 합니다. 그 이후에 IP 주소 할당과 뭐 헬스 체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 허용.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뭐 발표 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경직성입니다. 첫 번째 경직성은 유무선 네트워크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VLAN 설계와 구성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고 IP 할당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만 할까요? 유선과 무선이 분리되고 VLAN 설계가 각각 유무선에 분리되고,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보안 정책이 달라지고요. 정보 보안 시스템이 달라지고요. 정책의 복잡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요즘에 제품이 출시되는 걸 보면 대부분 별도의 제품으로 라인업이 구성돼서 옵니다. 결국에는 정보 보안 제품에 대한 도입 비용까지도 증가시키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들은,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직 개편으로 직원들이 대단위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때 환장하죠, 솔직히. 그 다음에 퇴직자 단말기. 퇴직자가 사용하던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 차단하십니까? 제대로? 그 다음에 BYOD. 무선인데 어떻게 통제하시겠습니까? 단말기 실제 사용자, 프린터까지 다 관리가 될까요? 네트워크 프린터, NAS? 쉽지가 않습니다. 물리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데, 신규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때 VLAN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IP 주소 변경 관련 단말기 사용자 관리라는 걸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차세대 보안. 요즘에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서 있는 P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으로 내세우는 3가지 특징이 사용자 인증, 사용자 기반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식별과 컨텐츠의 식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기능들이, 좋은 기능이 나왔는데 과연 도입을 위한 준비가 됐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단순하게 애플리케이션이 식별된다고 해서, 컨텐츠를 식별한다고 해서, 그럼 식별을 했는데 예전의 방화벽처럼 모든 컨텐츠를 다 막아버릴까요? 모든 사용자에 대해? 결국엔 사용자, 개개인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용자 기반의 정책. 이를 위해서는 프로파일링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기업 조직 내에 있는 모든 단말기에 대한 사용자 프로파일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단말기를 어디에서 어떤 IP 주소를 사용해서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네트워크 접근 통제에서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산관리 도입돼 있죠. 네트워크 접근 통제 도입돼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 제가 확인한, 관리자로서 근무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모든 OS라든가 모든 장비를 지원하는 자산관리나 어떤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세대 네트워크, 차세대에 적합한 차세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실제로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기술들인데요. 저는 이것을 동적 네트워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적 네트워크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개념이 아직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뭐 제가 스스로 그냥 동적 네트워크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적 네트워크도 있겠죠. 동적이 있으면. 정적 네트워크는 앞서 소개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스태틱 VLAN 기반과 유무선 분리되어 있고 고정 IP 할당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저는 정적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하고요. 동적 네트워크는 반대입니다. 사용자 인증이 먼저 일어나고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VLAN이 자동으로 할당되고, 그 다음에 VLAN에 따라서 IP가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VLAN에 따라서 네트워크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논리적인 네트워크는 자유롭게 조직의 보안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저는 동적 네트워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가장 큰 특징은 유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문제는 왜 유무선 네트워크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거였는데요. 동적 네트워크, 유무선 네트워크 구분이 없이 제일 먼저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인증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조직 내에서의 사용자의 권한이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VLAN이 할당이 되고요. VLAN의 서브넷에 따라서 IP가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접근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네트워크 접근 통제도 IP 주소 개념이 기반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제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특징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VLAN 할당은 정적 네트워크에서는 그동안에는 건물이나 위치를 기반으로 할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적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조직 내 사용자 역할이나 권한이나 부서에 따라서 할당이 됩니다. VLAN 할당도 마찬가지고요. IP 주소도 다 DHCP로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VLAN이 바뀌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스태틱 IP를 쓰는 경우는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프린터라든가 어떤 NAS 이런 거는 쓸 수 있겠지만은요.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분리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절차대로 통합돼서 운영이 됩니다. 유무선이 분리가 안 됩니다. 통합입니다. 그리고 단말기 이동성이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동일 VLAN 영역 내로 제한이 됐었는데 VLAN 제한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동일한 접속 환경을 보장해서 이 단말기 이동성을 100%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설계를 보시게 되면은요, 물리적 공간이 없으니 유무선이 통합됐기 때문에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VLAN을 구성을 합니다. 기존에 유무선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분리가 없이 업무 특성에 따라 지금 분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단순히 통합뿐만이 아니라 SSID가 직원용 네트워크가 보시면은요, SSID가 하나인데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에서 권한이 다른 접근을 허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SSID를 별도로 할당을 하고 별도의 VLAN을 할당을 하고 별도의 네트워크 접근 통제 정책을 할당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적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SSID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무선 단말기가 붙게 되면은요,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무선에서 제공하는 가상 포트에 VLAN이 할당이 됩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SSID로 붙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할당이 되고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접근 통제 정책과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동적 네트워크 구현을 하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동적 VLAN 할당하고 동적 IP 주소 할당입니다. 그럼 동적 IP 주소 할당은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죠? DHCP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픈 소스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동적 VLAN 할당이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약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관리자라면 아실 텐데 VMPS라는 것이 있습니다. VMPS는 매니지먼트 서버에 각각의 사용자 단말기의 맥 어드레스와 할당 VLAN을 등록해 놓고 맥 러닝을 통해서 VLAN이 동적으로 할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일이 맥과 VLAN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사용자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는 SNMP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복잡합니다. SNMP 트랩 이벤트를 가로채고 MIB라든가 OID를 통해서 각각의 액세스 포트에 VLAN을 할당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VLAN을 이 2가지 어쨌든 했다라고 치지만 기본적으로 VLAN 할당 이전에 인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증 제공을 위해서 또 다른 노가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해드릴 거는 IEEE 802.1x인데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접근 통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증과 VLAN 할당과 뭐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802.1x를 제대로 사용하면 정말 훌륭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02.1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어서요. 이거는 2001년도에 IEEE에서 표준화가 됐고 2004년과 2010년에 리비전이 이루어진 네트워크 접근 통제 표준입니다. 딱 네트워크 접근 통제 표준 하니까 기존에 나가고 뭐가 틀릴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포트 기반. 이것은 네트워크 접근 통제가 네트워크 단위로 아웃 오브 밴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게이트웨이 방식이 아니고 각각의 스위치의 액세스 포트를 컨트롤을 합니다. 무선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네트워크 장비가 연결되는 가상의 포트에서 가상의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트 기반 인증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이것은 802.1x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무선 전용이다. 802.1x가 WPA2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무선 전용이라고 오해를 하시고 유선에는 적용하기 쉽지가 않고 대부분의 낙에서도 802.1x 무선 인증이라는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하지만 802.1x는 원래 유선 네트워크를 위해 개발이 되었고요. 무선이 확산됨에 따라 무선의 보안을 위해서 WPA2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증 시스템이다. 그래서 많은 낙들이 비교합니다. 802.1x와. 하지만 인증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입니다. 인증뿐만 아니라 인가와 과금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802.1x와 일부 벤더에서는 802.1x하고 낙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802.1x와 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솔루션입니다. 802.1x는 출입국 관리소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스크리닝을 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입국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경찰은 국내에 들어온 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범죄 행위라는 수사를 하거나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듯 802.1x는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한 단말기를 애초에 진입 단계에서 차단을 해버립니다. 인증이 되지 않으면 IP가 세팅이 됐건 맥 어드레스가 인증받은 시스템을 동일하게 변경을 했던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낙은 네트워크에 진입한 이후에 단말기 헬스 체크를 진행을 하고 인증을 하고 패치를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행위들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낙 솔루션에서 진입 전 네트워크 연결 전 인증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네트워크 연결 전 인증이 아닙니다. 네트워크에 이미 들어온 장치를 패킷 필터링이나 스푸핑 같은 기법, 해킹 기법을 이용해서 패킷 조작을 통해서 막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증 진입 전 인증은 802.1x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솔루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02.1x를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보시면 알 텐데요. 그 802.1x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요청자, 인증자, 인증 서버. 요청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유무선 단말기가 되겠고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인증자는 네트워크 스위치 또는 AP가 되고요. 인증 서버는 말 그대로 레디우스나 타칵스가 사용되고 백엔드로는 AD라든가 아니면 LDAP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2.1x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냐면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증과 인가와 과금 기능, 어카운팅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정보보안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AAA 수없이 외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은 접근이 허가된 사용자의 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인증하는 인증입니다. 사용자 확인하는데 크게 사용자 인증과 단말기 인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인증은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인증서, 생체 인식, 심카드, 심인증, OTP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적용 가능하고요. 단말기 인증은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네트워크 접근 통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허가된 권한에 따라서 접속이 허용된 네트워크, 즉 사용자 컨디션에 따라서 접근할 네트워크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가도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인증을 연결을 허용하는 겁니다. 802.1x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되면 포트만 열어줍니다. 문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너 어느 길로 갈래? 어느 네트워크 연결될지는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증을 받으면 인가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연결만 해주고요. 물리적 포트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포트 제어를 통한 속성 정보를 할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접근해야 될 컨디션 조건에 따라 정책에 따라서 VLAN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접근 통제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거는 여기 속성 정보 할당 부분에서 개별 스위치에 또는 백본 스위치에 ACL을 사용하시죠. 이 ACL을 개별 포트별로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사양의 스위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개별 액세스 포트별로 차별화된 ACL을 할당함으로써 접근 통제를 더욱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802.1x는 가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과금인데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보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제 관점에서는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어떤 사용자가 어떤 IP를 어떤 맥 어드레스 어떤 단말기로 어느 위치에서 접속하는지를 파악하고 싶을 겁니다. 802.1x의 어카운팅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단지 운영체제의 종류는 다른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적용 기법도 간단합니다. DHCP 핑거프린팅 기법을 적용하면 DHCP를 통해서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증 절차를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802.1x 인증이 필요한 단말기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나 인증 준비됐어. 패킷을 날리고 EAPO의 스타트 패킷을 날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스위치는 그래 네 인증 정보 던져봐. 요청을 하고 인증 정보를 전달하면 인증 서버에 전달해서 인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이 완료되면 이때 이제 인가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할당을 하고요. 네트워크 할당이 된 과정에서 스위치 포트를 오픈을 하고 쭉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카운팅이 발생을 합니다. 과금 정보를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강제 접속 또는 접속 종료 요청에 의해서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합니다. 간단한 절차인데요. 단지 기존의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가 낙에 직접 접속을 해서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사용자 단말기 악의적인 사용자, 기술이 좋은 해커라면 낙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02.1x는 인증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약간은 강화됩니다. 근데 802 이렇게 조금 지금까지 들어보면 동적 네트워크 할당이면 뭐 이런 걸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쉽게 보급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났습니다. 2001년도에 표준이 발표되고 났는데요. 그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스코만이 거의 유일하게 하드웨어적으로는 지원을 했고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윈도우 XP 서비스 팩 3 2008년이 돼서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8년의 갭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면 기술로서는 사장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축 절차가 복잡합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구성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802.1x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구축 가이드나 방법론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802.1x 검색을 딱 하시면은요. 요즘에는 가정용 인터넷 경우이긴 IP타임에서조차도 802.1x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고요. 모든 OS에서 802.1x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기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 시스코나 아루바나 주니퍼, 한국에서는 2006년도에 출시된 유네 시스템에서 802.1x 인증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용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는 이미 오픈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버먼트 네트워크에는 모든 스위치 포트에는 802.1x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정책으로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의 조사기관 기업에서는 약 70% 이상이 802.1x를 적용할 계획이다. 2011년 조사이긴 하지만 지금은 더 확장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02.1x 고려사항, 도입 시 고려사항은요. 아이고, 3분 남았나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명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반 적용이 필요,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인천에 있는 제가 근무했던 K연구소를 주장했고요. 점수와 유무선 네트워크, 그러니까 구축 기간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802.1x를 이해하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렸고요. 시스템 설계하고 구축하는데 한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도입 예산은 약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거는 서버 구축비가 절반이고요. 윈도우 쪽은 제대로 된 솔루션, 오픈소스가 없어서 상용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크게 8가지 시나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은 연구소와 기숙사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2개의 ISP를 통해 사용하고 있고요. 이 2개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인증 시스템으로 인증을 하고 기숙사에 있는 사용자마저도 다 인증을 합니다. 하나의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DHCP를 이용한 고정 IP 할당입니다. DHCP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IP를 할당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맥 어드레스는 기록을 해두어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IP 할당대로 구성을 했는데요. 구성 기법은 간단합니다. 할당한 후에 할당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파일에 호스트 구문을 통해서 고정 IP를 고정적으로 할당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환경 설정 파일을 변경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리스타트를 해주면, 서비스 리스타트를 해주면 한 번 할당받은 IP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소 할당 전에 사용자 인증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802.1x를 스위치에 적용만 하기만 하면 인증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인증, VLAN 할당, IP 주소 할당.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맥 인증으로 사용자 인증을 대체했습니다. 사용자들이 OS를 재설치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환경 설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맥 인증으로 인증을 대체하도록 했고요. 이것은 MAB라는 기능이 대부분 지원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 특성에 따른 접근 통제 부분인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네트워크 VLAN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버 시스템이라든가 내부 중요 시스템의 서버팜에 있는 VLAN도 세분화를,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근 통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ACL을 백본 스위치에서 게이트웨이 단에서 ACL을 통해서 서로 간의 네트워크 간의 접근 통제를 구현을 했습니다. 기존의 ACL과는 약간 좀 사용 방법이 다르죠.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접근 통제가 환경이 구축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안 정책을 할당합니다. 그다음에 인사 변동에 따른 접근 통제인데요. 크게 퇴직과 부서 이동이 있습니다.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 처리 후 1시간 이내에 모든 단말기에 대한 네트워크에 접속됐던 모든 단말기가 디스커넥트 됩니다. 이것은 어카운트 과정에서 사용자의 접속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가 인증 서버에 퇴직 처리가 되면 SNMP 명령을 통해서 용호선 네트워크의 모든 단말기에 다 접속을 차단시켰고요. 부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서별로 VLAN이 별도로 할당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근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캡티브 포털은 사용자 환경 설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인증이 실패하거나 환경 설정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인증 전용 VLAN을 할당하고 캡티브 포털을 게이트웨이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패킷이 게이트웨이로 가서 인증 환경을 설정한 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사용 같은 경우에도 어카운트에서 얻어지는 정보, 최종 접속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시간 이후면 장기 미사용으로 판단을 해서 네트워크를 별도의 VLAN을 할당을 하도록 했고 접속해서 관리자의 승인 이후에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위치 기반 접속 통제인데요. 기숙사와 연구소에서 단말기를 모두 인증을 받게 했습니다. 기숙사는 보안 정책이 약한데 그래도 최소한 보안 사고를 대비해서 사용자를 확인하자 해서 인증을 한 후에 접속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들은 소스는 오픈 소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축 효과는 IP 주소 관리를 자동화했고 전사 단말기 현황을 거의 다 파악이 가능하고요. 네트워크 시스템 접근 통제를 자동화했고 액세스 스위치 환경 설정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그다음에 미인가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를 거의 차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응용 및 결론입니다. 802.1x가 제공하는 것은 많습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단말기, 네트워크에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동적 네트워크 할당과 접근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퇴직 전에 팔로알토에 방화벽과 아이덴티티 연동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못했는데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말기 위치,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응용 시스템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획득이 되면. 그다음에 BYOD 유형별 접근 통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802.1x를 정부 네트워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낙이 아닙니다. STIG에 보면은 낙이 아니라 802.1x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파일과 그다음에 자유로운 네트워크 변경과 통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한데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에서 IT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IT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3국에 대한 IT 교육.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고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라온 질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허민님께서 남겨주신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차세대 네트워크 개편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보 보안성 강화 측면에서 접근 통제와 사용자 편의성의 조화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 보안은 항상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위해서는 원포인트로 끝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의 접속 단계에서 캡티브 포탈을 만들고요. 그 단계에서 네트워크 사용자 단말 통제에 필요한 에이전트 배포, 헬스 체크, 그다음에 네트워크 접근 통제 이런 부분들 한꺼번에 수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픈소스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C사에서 나온 ISE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전의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는 진입 단계에서 모든 단말기에 대한 헬스 체크를 검증을 하고 접속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진단을 하는 솔루션을 구축했기 때문에요. 네트워크 진입 단계에서 최초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떤 접근 통제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구성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자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은 보안 전문가와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모두 같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각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질문 남겨주셨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에서 같이 연관지어서 실무에서 좀 적용된 그런 내용을 답변을 듣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이 부분도 대전에 있는 모 기관 친구하고 이제 계속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요.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담당자의 업무롤이 분리되어야 되는가 합쳐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솔직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와 정보보안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금은 네트워크와 정보보안이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정책 부분은 정보보안 쪽에서 가져가시고 어떤 실제적인 어떤 단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네트워크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솔직히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에서든지 간에. 요즘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요. IP 주소 관리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보안 업무냐 네트워크 업무냐 상당히 악유가 심하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로 802.1x를 구축해 보려고 하는데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인 스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관리자의 말 그대로 이제 네트워크 오픈소스로 802.1x를 구축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을 요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자의 스킬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네트워크를 공부한 지는 4, 5년밖에 안 됐고요. 그 과정에서 맨땅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단순하게 802.1x 인증 책임을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 프리레디우스라는 시스템과 802.1x 환경 설정 명령만 알면 네트워크 환경 컨피그레이션만 할 줄 아시면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8가지 시나리오를 다 구축을 하고 싶으면은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책으로 출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다 공개를 해놨고 앞으로도 요거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계속적으로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메일을 주시거나 책을 사주시면 더 고맙고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또 기술이 발표되면 관심 있는 분에게는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근 통제 연동 시 암호화가 안 된 SNMP 라이트 기능 사용 시 보안이 약해진데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셨는지 질문 주셨네요. 취약점을 딱 집어주셨네요.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고요. SNMP V2나 SNMP V3를 통해서 인증 키를 통해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만 해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낙에서 802.1x의 기능 하고 있지 않나요? 명확한 차이점을 알고 싶다고 남겨주셨네요. 지금 강연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낙은
802.1x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유선 네트워크 상에서는 국내 제품 같은 게 거의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네 시스템의 낙만 어느 정도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낙은 네트워크 진입 전 인증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네트워크 진입 후 패킷 조작을 통한 인증 과정입니다. 그리고 802.1x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네트워크 진입 전에 완벽하게 인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증받지 않은 단말기는 어떠한 단말기라도 현재까지 802.1x를 뚫지 못합니다. 작년도 블랙핵에서 그거에 대한 인증 오해에 대해서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공론화될 정도로 위험성이 존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802.1x로 구축했을 때 복잡한 구축 절차 차이 외에 단점은 또 있는지, 단점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점은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기존의 네트워크 접근 통제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헬스 체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구축을 구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하고 협업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하신다면.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 있는 정보들, 단말기 사용자 정보를 가지시면 어디까지 응용이 가능할지는 상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네트워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현해보고 싶은 거는 IDS와 IPS와 방화벽과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이벤트를 연동을 해서 그 이벤트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변경해서 액세스 포트를 통제를 해서 사용자 단말기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보안에 대비하는 이런 것까지 아이디어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802.1x는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현장에서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질문 저 맨 끝에 분이 계신데요. 네, 저쪽 맨 끝에, 예, 카메라 옆쪽에 맨 끝에 계신 분한테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검정의 황인표 주임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요새 K 회사나 아니면 L 회사에서 이제 기가 와이파이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가 와이파이를 이용했을 때 저 이제 인증 체계 했을 때 이제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전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기가 와이파이를 떠나서 와이파이 존에서는 LGU 플러스라든가 KT라든가 이미 사용자 단말 인증에 802.1x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와이파이라고 해서 별도의 환경이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인증 단계에서 패킷 암호화, 인증 서버의 터널링 구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무선 공유기를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거는 이제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질문을 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업체에서 네. 802.1x에 대한 부분 인증 체계를 이미 도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제공하기 위해서 네. 사설에서 이제 판매하는 무선 공유기를 따로 구입을 해서 네. 이용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돼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만약에 이해를 해도 ISP를 되는지. 별도로 회선을 끌어오셔가지고 독자적인 프라이빗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신다라면은요, 예. 별도로 802.1x AP를 사용을 하셔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아, 별도로 해야 되는 예, 건가요? 예. 아, 외부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와 별도로 내부 프라이빗한 망에서는 별도 구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시간 감사합니다. 관계상 질문은 여기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요. 하이프라자의 권민석 주임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 802.1x로 해결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저희도 일단 경영진에게 이 802.1X를 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필요성을 설명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저희도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환경이 주 업무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는 AD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기종 간의 그 802.1X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C사의 특정 솔루션 말고는 검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도입하시면서 좀 얻으셨던 아이디어라든가 좀 경험적인 측면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맥 인증을 맥 인증으로 대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도입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맥 인증 부분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증서가 AD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제가 메일을 주시면 기관명을 알려드릴게요. N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ISA 기반의 백엔드 인증서는 AD로 구성을 했고요. 그런 구축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시면 충분히 컨센서스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고요. 베스트 퀘스천, 네, 질문을 하나 골라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질문해 주셨던 분들 가장 계셨습니다. 저기 허민님께 네, 허민님 자리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네, 저쪽 끝에 계시네요. 예, 가운데 끝줄에 계십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네스다 메디컬 센터의 이민철 IT 매니저님의 강연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메일 주시면 제가 바로는 아니더라도 답변을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